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베스트는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을 폐점을 해서 그거를 온라인화 시키면 돼요. 근데 온라인 사이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당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변동비의 효율성이 발생을 해서 전사 개념에서는 손익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유통 담당하는 김명주라고 합니다. 유통 저희 상장사를 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비상장사도 같이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통을 생각을 하시면은 특히 오프라인 유통, 뭐 이마트나 롯데를 생각을 하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월마트나 타겟은 주가가 좋긴 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을 좀 한해서 봤을 때는 이제 쿠팡 같은 게 원체 조금 잘하니까 오프라인 유통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오프라인 유통이 부진하니까 오프라인이 필요가 없는구나, 매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을 나누고 이제 오프라인을 구분을 하지만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소매라는 유통의 정말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시점이 온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 좀 찬밥 신세가 됐던 오프라인 매장,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지는 시기가 올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유통은 정말 크게 봤을 때는 오프라인 인프라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순수 온라인 기업이 있고 오프라인 기업이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특히 신선식품, 최근에 핫했던 신선식품을 보면은 순수 온라인 기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전략을 짤 때 이제 매장이라든지 물류센터를 확보를 좀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투자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유통기업 이마트나 롯데 같은 거는 봤을 때는 기존의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략을 대응을 할 때 이제 매장을 활용을 하면은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유통사가 매장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옴니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장이 손익이 안 좋아요. 오프라인 유통사는 그 매장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유통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긍정적이겠죠. 그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점 산업을 보시면은 한 1년 반 동안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산업보다는 저희가 뭐 속된 말로 바닥을 찍었다고 하죠. 바닥을 찍은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할인점 같은 경우는 재편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매장을 가장 잘 활용을 하는 예는 저희가 하는 이마트겠죠. 이마트고 월마트, 타겟. 이제 미국으로 가면은 월마트, 타겟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매장을 활용을 하는 거는 매장에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월마트, 타겟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픽업 서비스나 저희 이제 커브사이드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차에 갖다 줘요. 그런 형태를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최근에는 매장을 통해서 배송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 다닐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배송 잘 되는 국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맞죠. 우리는 원래 3만 원, 5만 원 주문을 하면은 뭐 자전거를 타고 갖다 주든 자기 차량을 타고 갖다 주든 원래 매장을 통해서 배송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달라? 지금 이제 매장을 활용하는 게 기존의 전략과 뭐가 달라라고 했을 때, 개별적으로 매장에서 배송을 하던 거를 온라인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 자료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PP센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픽앤팩 센터라고 해서 큰 공간에서 물건을 매장에서도 물건을 가져오고 뒤에서도 SKU를 가져와서 팩을 해요. 매장에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PP센터가 전체 매장 중에서 전체 매장이 한 140개 되는데 그 중에 한 120개 정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PP센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면은 매장에서 보낼 수 있는 배송 캐파가 늘어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장을 활용을 하는 오프라인 유통이 필요하다라는 대표적인 예로는 이마트와 타겟과 그리고 월마트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더 갔을 때 그러면은 왜 매장에서 배송을 해?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물류센터가 있어요.
이마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네오가 있고요. 다른 뭐 롯데든 홈플러스든 다 있는데 그럼 왜 매장에서 배송을 해?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배송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매장에서 배송을 하면은 매장은 생활 권역을 배송을 보통 해요. 근데 만약에 네오에서 오게 되면은 경기도에서 차를 몰고 오셔야 돼요. 그럼 해봤자 이제 배송기사분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의도 이마트에서 배송을 해요. 그럼 생활 권역에 따라서 하루에 한 두세 번 혹은 많게는 세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은 배송 효율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손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갔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소비자가 좋아야지 결국에는 걔가 시장에서 약간 인정을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는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유통사가 매장을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되면은 빠른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지금은 형태가 이제 뭐 네오에서 하든 피피센터에서 하든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배송 슬롯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바로고를 인수를 했어요. 바로고를 붙여요. 매장에서 배송을 해요. 그럼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한 퀵커머스 같은 거를 이마트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0분 후에 저는 이제 뭐 김치찌개를 하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요. 그럼 이마트에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매장에서는 배송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류센터에서는 30분 안에 절대 못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통해서 배송을 한다는 거는 배송 효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갔을 때 소비자의 락인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 청계천이 아까 말씀드린 피피센터를 조금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냉정하게 판매 공간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판매 공간이 줄어들고 이제 배송을 위해서 조금 활용이 많이 되는 거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온라인 저희 이제 뭐 피피센터 뒤에 이제 재고가 있고 이제 오프라인 밖에도 이제 재고가 있는데 그게 조금 통합이 돼야 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매장의 형태가 조금 바뀌는 것도 맞습니다. 청계천도 원래 매장을 통해서 배송을 하던 점포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대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배송 건수가 한 5배 정도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객수가 혹은 이제 기존점이라고 하죠. 기존점이 갑자기 10%가 될 수는 없어요. 네, 할인점은 이제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이 좀 제한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온라인이 발전을 했을 때 저희가 발생을 하는 거는 생활 권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매장이 만약에 중구에서 이마트가 한 3-4개 정도 있었으면은 지금은 2개만 있어도 돼요. 판매 공간을 줄이는 게 이마트 입장에서도 유리하고요. 온라인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을 활용을 하는 게 정말 좀 본격화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피피센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라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손익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면은 쓱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사이드는 성장 산업이잖아요. 얘는 변동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쓱의 이제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지급 수수료가 가장 높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카드 수수료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영역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넥스트로 비용 부담이 큰 게 뭐냐를 보면은 운반비입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사이드를 보면은 오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 산업이잖아요. 얘가 비용 부담이 큰 거는 고정비입니다. 인건비도 고정비화된 게 이제 할인점 형태예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베스트는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을 폐점을 해서 그거를 온라인화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오프라인 사이드에서 고정비 부담이 온라인으로 좀 넘어가겠죠. 그럼 오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객수나 기존점이 미친 듯이 회복되긴 조금 어려워요. 그럼 고정비를 줄이면서 손익 개선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되고요. 그러면은 온라인 사이드를 보면은 고정비가 넘어가겠죠.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이 쓰던 오프라인 공간을 이제 온라인이 가져와서 PP로 쓰는 거니까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송의 효율성이 나니까 운반비를 효율적으로 쓰고 이제 손익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로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봤을 때 오프라인 사이드에 쓰던 고정비가 온라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요거는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온라인 사이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당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변동비의 효율성이 발생을 해서 전사 개념에서는 손익 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계속 얘기하는 게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뭐 타겟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매장을 통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애들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우리는 지금은 적자기는 하지만 매장을 계속 활용을 해서 언젠가는 손익을 개선시킬 수 있어. 실제로도 효과가 좀 났고요.